네, 지금부터 빅데이터와 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목은 저희가 주제는 뭐 빅데이터와 R이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뭐 그냥 데이터와 R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크게 뭐 이게 어떤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나오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약간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처음은 저희가 우선 이제 R 설치부터 좀 해볼 겁니다. 예, R을 설치해 보는데요. 이제 R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R을 설치하면 이게 이제 엔진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R 스튜디오라는 것도 설치해 볼 겁니다. 이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R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인터페이스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도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이 R 스튜디오라는 거를 설치하시면 예, 인터페이스가 더 좋아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그림이 나오는 쪽도 이제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한 변수들을 볼 수 있는 영역들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R 명령어를 한번 치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파일 형태로 위에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R을 좀 더 이제 손쉽게 쓰기 위해서 이 R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두 개 다 한번 설치를 해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R 설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R의 공식 사이트는요. 뭐 이제 R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예, 우선은 뭐 구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R 다운로드라고 한번 쳐보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네, 이 사이트도 이제 괜찮고요. 저희들은 오늘 www.r-project.org 네. 이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저희들은 요 공식 R 사이트에 가서 일단 다운을 받아서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다운로드의 경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밑에 CR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나라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나라도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프랑스 있고요. 여기 코리아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루가산 뭐 예, 그다음에 UAC 대학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아무 데서나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면 돼요. 맨 위에 거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예,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눅스용, 뭐 맥용, 윈도우용 다 있죠.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윈도우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베이스, 뭐 컨트리뷰션, 뭐 올드 컨트리뷰션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베이스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예. 베이스 들어가서 이제 메뉴에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를 누르면 왼쪽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다운로드가 이제 이렇게 뭐 다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됐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미리 이제 다운을 받았습니다. R 다운로드 받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설치는 아시죠?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 예. 간혹 하시다가 이제 뭐 이상한 애드 광고나 뭐 설치한다는 거 있는 것만 이제 조심하시면서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이런 거 안 나오실 겁니다. 계속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32비트와 64비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트북 거의 다 64비트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32비트는 뭐 설치하셔도 좋은데 굳이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언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3개만 설치를 체크한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시고요. 뭐 조정하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기본값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음 해주시고요. 다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설치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화면으로 항상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들죠.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제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 한번 이제 R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이제 아이콘이 생기셨을 거예요. 혹시 이게 안 생기셨으면 여기 이제 메뉴에 들어가셔도 어디 이제 R이 설치되어 있겠죠. 네, 여기도 이제 메뉴에 가셔도 이렇게 뭐 R이 있고요.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화면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네, 이런 화면이 이제 R의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이제 하나만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로 박스 플러스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X 변수에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벡터로 1부터 100까지 할당을 하고요. 이 벡터에 대해서 박스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못잘 쳤네요. 박스 플러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박스 플러스를 그려주죠. 예, 이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R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수식을 계속 치면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제 그래프라든지 어떤 그죠? 저희가 이제 가시화할 수 있는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쓰셔도 뭐 문제는 없는데 아까처럼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랬죠. 왜냐면 이런 명령어들을 뭐 친 걸 또 쳐야 된다거나 아까처럼 내가 이런 할당된 변수 값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를 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파워풀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제 RStudio라고 보시면 됩니다. RStudio는 이제 또 한번 다운로드 쳐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구글에 가셔서요. RStudio 다운로드 버전을 하시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잘 나오네요. 예, 요게 이제 정식 사이트입니다. rstudio.com 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rstudio.com에 들어왔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버전을 뭐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저희도 이제 프리 RStudio 데스크탑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요거 RStudio 데스크탑 버전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일단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뭐 OS별로 다운로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당연히 저희는 뭐 최신 버전 위에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왼쪽에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를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보시면요, 예. R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R이었고요. 이 RStudio는 이런 아이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Studio는 이 R을 먼저 까셔야 돼요. 예, 예. 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 이건 RStudio는 그 기본 이제 R을 엔진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RStudio가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쓰시려면 이미 이제 먼저 R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계속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네, 설치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네, RStudio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이콘은 안 생겼네. 여기 이제 이런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좀 다르죠. 요거 아예 아니면 아까처럼 뭐 메뉴 가셔가지고요.
RStudi오가 네, 이건 좀 찾아보고요. 저희가 어디 설치는지 잘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RStudio. 예, 여기 이제 RStudio 또 여기 생기고요. 어쨌건 예,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에서 가시거나 혹은 바탕화면에 설치된 것 중에서 이번에는 RStudio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RStudio는 실행이 따로 자체적으로 안 되고 이 R을 설치 미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 뭐 아까 이제 R하고 뭐 좀 이제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R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그죠? 이거 명령어 입력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 가시화된 이 두 개만 있었는데요. 이 RStudio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위에 보시면 뭐 이렇게 파일 언타이틀드라고 해서요. 파일 영역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뭐 어쩌고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드는 변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타입들의 그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그 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R하고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요.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가 좀 다른지. X 벡터에다가는요. 저희가 1에서 100까지 할당하고요. 자, 똑같이 아까 전 박스 플러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네. 약간 동일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아까 좀 다른 게 여기 보시면 좀 다른 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예, 이렇게 x 값에는 뭐 이런 값들이 들어있구나를 보여주죠. 예, 뭐 타입은 인트고 1부터 100까지의 숫자 타입 수가 이제 쭉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는 뭐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죠. 뭐 또 요걸 한 번 더 실행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도 뭐 저희가 물론 키보드 이렇게 이전 기억하는 화살표키 위아래로도 이렇게 도수처럼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쳐야 된다면 이렇게 쳐야겠죠. 치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이 명령어를 이렇게 여기서 치지 말고요. 이 위에다 미리 쳐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에서 런 시키고요. 이렇게 여기에 라인에서 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한번 제안하시면 이걸 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런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스크립트를 R 스크립트를 이제 파일로 저장해놨다가요. 다시 이제 읽어드려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상태로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다시 실행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데 이렇게 이런 쭉 썼던 걸 자기가 다시 한번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했다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이제 RStudio는 이게 약간 R을 좀 더 이렇게 사용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R에 대해서 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만 설명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R의 이제 데이터 구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벡터라는 데이터 타입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좀 이제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죠. 다른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접해보지 못하셨던 데이터 타입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벡터라는 타입은 하나의 보통 이제 저희가 하나의 변수에는 이제 하나의 값이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물론 배열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이 벡터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숫자가 들어간 어떤 타입이고요. 이 아래쪽은 남녀에서 이제 한글이 이제 글자가 들어간 캐릭터가 들어간 타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건 추가적이지만 행렬이라는 타입 뭐냐면 이런 벡터가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로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배열은 이 가로 행렬이 또 중첩돼서 들어가면 이제 배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쪽 타입들은요 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만 이제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결국 이제 R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뭘 분석한다거나 예측한다거나 이렇게 R을 사용할 때 뭐 꼭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란 타입이 가장 이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셨지만 그 마치 저희가 이제 엑셀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세로로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형태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들어가지만 이걸 중첩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짬뽕입니다. 잡다한 데이터 타입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뭐 이런 아까처럼 벡터도 들어가고요. 행렬, 뭐 얼레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찾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쓰고 계시는 스프레드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데이터 형태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실습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요. R을 어떻게 뭐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R이라는 애는 변수에 아까 X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때 이렇게 화살 이름 모양을 물론 는을 써도 되지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노트 표현을 씁니다. X는 뭐 이렇게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저희가 는은 사실 같다. 얘랑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실 그게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이 왼쪽 변수에 넣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분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저희들이 이 x에 이게 이제 벡터라는 변수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의 100개 값을 이제 숫자 값을 넣어라 이렇게 병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C라는 문자를 써줘서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어요. 콤바인이라는 분도 있고 컬럼이라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은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게 C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벡터 형태로 넣어주고 싶을 때는 저희가 C라는 이렇게 문자를 쓰고 가로로 닫아준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8단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이 x의 값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x라고 쳐주면 네, 이 x에는 1부터 100까지 값이 쭉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앞에는 첨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고, 여기 17은 17번째.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같은 간에,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스 플롯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면, 이제 그럼 이런 데이터 값을 저희가 이제 항상 가시화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 x 값에 대해서 박스 플롯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이제 오른쪽에 그렸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보시면 이거는 이제 1부터 100까지 아주 고른 수기 때문에 얘가 이게 이제 최소값을 의미하고요. 0 당연히 0이겠죠. 얘는 최대값 100을 의미할 겁니다. 네. 그 얘는 이제 중간값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50% 이게 25% 이게 75%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저희 이제 학교에서 키를 쭉 애들 세워놓고요. 얘가 25%까지 드는 까지 요만큼. 그다음에 이제 그죠? 만약에 50%에 드는 애의 키, 이건 75%에 드는 애의 키 이런 거를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이 데이터 드래그죠. 그게 어느 쪽으로 좀 쳐져 있다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그죠? 아 얘는 대부분이 이제 요런데 키들이 올망졸망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키가 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시화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만 봐서는 사실 이제 이 데이터의 특징들을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가시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면 이거 뭐 이건 단순한 거고요. 뭐 얘가 뭐 계산기로도 씁니다. 이렇게 1 플러스 2 3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로도 뭐 쓸 수 있고요. 이건 아주 뭐 단순한 기능이고요. 좀 이제 약간 이제 고급 기능으로 가보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가장 이제 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좀 친근한 회귀 분석이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귀 분석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개념은 이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어떤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는 게 있을 때 만약에 이 어느 값이 이제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뭐 이거 여러분 간단히 주식 추세로 봐도 돼요. 뭐 오늘 주식이 뭐 이만큼이었는데 내일은 이만큼이었고 3일차는 이만큼이었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를 보면 그러면 한 이때쯤 가면은 도대체 주식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결국 추측이죠. 예측이죠, 예측.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추세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나의 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값을 내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직선을 도대체 어떤 직선이 제일 어떤 여기에 적합할까를 이제 하는 게 이제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점들에 대한 이렇게 거리를 그죠? 이게 편차들이죠. 편차들을 최소로 하는 직선이 당연히 이 점들에 대한 대표를 할 수 있는 점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해봤더니 뭐 이런 편차가 3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이제 이런 직선을 긋고 이 점들 간에 또 편차를 해봤더니 얘는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그때 최소로 나오는 어떤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저희가 이제 회귀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정하고 이 값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의 가장 큰 이제 개념이고요. 왜 회귀라는 용어를 썼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들이 이런 평균 어떤 평균값으로부터 가까운 평균값으로 이렇게 회귀를 한다,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를 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뭐 간단한 거는 간단하겠지만 이런 걸 하려면 이 직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 되게 그죠? 무한대의 어떤 데이터를 이 각도를 조정해 가면서 값을 넣으면서 데이터를 계산해야겠죠. 반복적으로 사람이 하려면 이걸 아주 이제 이 R을 쓰게 되면 간단하게 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이제 X라는, 아까 좀 X를, (1에서 1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Y는, 이 값에 대응하는 이제 Y 값이 2에서 1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와 Y. 자,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당연히 이제 1차 방정식이겠죠. 나중에 기울기가 그죠? 아주 기울기가 이제 그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직선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귀 분석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를 이제 아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보통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명령어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아까처럼 x와 y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이런 데이터 아까처럼 엑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df라는 데 이제 그런 엑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실제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lm이라는 명령을 써서 하는데요. lm y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냐면 이제 x가 이제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아까 위에 정렬 df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하자마자 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안 되죠. 예.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요거와 요거죠. 예. 코어 에피션시라는 거는 이제 이게 회귀 개수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요게 이제 상수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저희가 아까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건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일반적인 형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y는 뭐 a 플러스 bx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뭐 다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뭐냐면 얘가 요거란 거고요. 얘가 요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결국 뭐냐면 얘는 y는 1 플러스 1x 그냥 x가 되겠죠. 예. 이게 이제 회귀식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이제 회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겠지만, 그죠? 당연히 얘는 이런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 제가 보여드렸지만, 뒤에 이제 좀 더 다른 걸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도대체 맞을까? 이게 이 식이 진짜 이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 진짜 이게 뭐 그 예측을 한다는데 과연 맞냐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게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그 P 값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 값을 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제 회귀 분석 값에 대해서 썸머리라는 저희가 함수를 쓰게 되면요. 이런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보실 줄 알아야겠죠.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이거 아까 1Q, 미디안, 3Q 이거는 아까 저희 박스 플러스 봤던 것처럼요. 그죠? 어떤 숫자에 대해서 25% 중간값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X값도 이제 나오고 다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값하고 X값 이렇게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네, 여기 이제 PR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P-value라고 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value가 뭐냐면, 이 P라는 값이 뭐냐면, 영어로 probability, 즉, 확률이에요. 예. 결국 확률 값이라는 겁니다. 확률 값. 그럼 이제 확률 값인데 무슨 확률 값이냐?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우연히 발생할 확률입니다. 우연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면 어떻게 뭐 어떤 얘기죠? 예.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0이니까 이거는 필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필연이고 이건 어떤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P 값이 그죠? 0.05보다 작으면 이거는 그죠? 유의한 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를 보시면 0은 엄청 별표는 유의하다는 거죠. 예. 이 P값이 0이면 그리고 0.001에도 어느 정도 유의하고 0.01도 어느 정도 유의하고 0.05일 때까지만 유의합니다. 예. 이 값이.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죠? 우연이라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우연 확률이 생각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연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금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6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죠? 0.05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별표 3개를 받았고 이
이 인터셉트 1과 x1이라는 값 자체가 둘 다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어떤 회귀 분석 식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얘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바꿔서요. 좀 수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좀 수식을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좀 이제 좀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요. x는 1에서 10 그대로 이제 값을 주고요. y는 아까 이제 2에서 11을 줬는데 이번에는 2에서 10까지 주고 11이 아니고 한 12 이렇게 약간 값이 좀 꺾여지는 모양을 보여주죠. 이런 값을 주고 플러스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뭐 약간 이제 좀 뭐 약간 올라간 상태라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이 경우에 다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상태에서 이제 lm 데이터는 df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자 이번에는 약간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0.8 뭐 이게 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가장 아까는 이렇게 똑바로 나갔기 때문에 11이 나왔는데 이번에 끝에만 제가 약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선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뭔가는 약간 그죠? 이렇게 이런 직선들을 이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만들어낸 결국 이제 이 직선은 y는 0.8 플러스 1.055 x라는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게 진짜 이 직선이 진짜 유의할 만한가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다시요 썸머리를 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네, 썸머리를 해봤더니 자 이번에 약간 이 별표가 달라졌죠, 그죠? 이 같은 경우죠. 이 상수항은 어느 정도 유의하지만 이 x항 개수는 아주 유의한 개수인 반면에 얘는 약간 좀 더 덜 유의하죠. 그래도 유의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p값이 0.05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도 큰 무리 없이 이 점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회귀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면 마지막 그럼 저희가 좀 아주 이상한 걸 한번 해봐야겠죠? 유의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직선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x는 이제 1에서 10을 주고요. y는 sin x 값을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x의 sin 값. 그 다음에 플러스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인 값이 나왔죠. 자, 그럼 이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건데 이거를 대변하는 직선을 도대체 얘가 뭘 그려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df에다가는 data.frame이라는 명령을 써서요. x와 y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lm y의 값에 대한 분석을 하라. x에 대한 데이터는 df. 자, 이번에도 뭔가 얘가 열심히 그죠? 하긴 했네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뭔가 값이 나왔어요. 자, 얘는 이제 한번 이거는 식을 세워볼까요? 이거는 y는 0.36737 마이너스 0.04114 x 하여튼 어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얘가
그럼 도대체 이게 진짜 예, 아까처럼 이렇게 쌓인 곡선인데 얘가 직선을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유의할지가 여러분도 의문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아까처럼요. 이거가 유의한지 썸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썸머리를 해봤더니요. 자, 이번에 어떻습니까? 자, 피 값이 0.5가 나오고 예, 이 x에 대한 계수값은 0.6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별표가 다 없어요. 예. 즉, 얘는 이 p값 자체가 0.05보다 훨씬 아주 큰 값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아니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우연히 이제 유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이 값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거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같은 얘가 이제 핵이 돌리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 직선 자체는 예, 아주 그죠 유의하지 않는 직선이라는 거죠. 눈으로 봐도 뭐 뻔히 아는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건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막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아래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제 당연히 그죠? 그 CSV 파일 같은 거 기존에 있는 파일을 이제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여기 예, 요새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기 때문에 제가 covid.csv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별로의 카운트스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뭐 11명, 12명 쭉쭉 뭐 이쪽에서 어느 정도 쭉 증가를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증가를 막 하다가 400명 계속 증가했죠. 네, 하다가 이렇게 중간 뭐 마지막 끝에는 저희가 488, 뭐 480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해서 어떤 직선을 하나 만들고요. 예. 그러면 뭐 501일 날은 도대체 몇 명이 발생할 것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좀 억측이지만요. 좀 이게 상황하고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CSV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불러드려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일 이제 불러드려서 코비드라는 그 변수에다가요 이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read.csv라는 명령을 쓰고요. 예. 파일은 지금 저 D 밑에 있죠. 저희가 D 밑에 covid.csv 라는 파일을 저장해 놨고요. 그 다음에 헤더는 true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메뉴 헤더가 있었죠. 헤더에 true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structure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str 이렇게 보면 이제 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다라는 게 이렇게 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CSV 파일을 읽어드리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R은 데이터 프레임을 근간으로 이제 얘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M 이제 코비드 변에 있는 카운트가 아까 있었죠. 예, 발생자 환자 수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건데 실제 이제 X 입력 값은 저희가 뭐였죠? 코비드라는 데이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아까 말한 XY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저희는 지금 코비드죠. 자, 이렇게 이거 아까 엑셀 파일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네요. Y는
0.0893 플러스 0.9991x 이런 회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게 이제 유의한가를 봐야 되겠죠? 썸머리를 해보면 내가 이제 나온다고 했죠. 예기치를 않는 에러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네. 이거를 박스에 쳤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자, 나왔습니다. 자, 예, 여기 보시죠. 별 3개나 받았습니다. 예. 0.05보다 아주 작은 수를 받았죠. 예. 아까도 보셨지만 그 엑셀표 보시면 거의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는 이 회기식으로 이제 유의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데이터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게 증가세에 따라서 뭐 y 값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여기는 안 맞는 건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이제 엑셀 데이터를 불러다가도 이렇게 이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하나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지금 R 툴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요. R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코딩은 아니지만 이런 걸 뭐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잠업이라는 또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더 쉬운 거죠. 진짜 뭐 일반인도 이제 쓰기 좋은 이런 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아래서도 회귀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뭘 뚜닥뚜닥 쳐야 되잖아요. 뭐 한마디 lm이라는 명령을 하나 쳐야 되고. 근데 이 잠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뭐 저희 옛날에 뭐 사스나 여러분들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까 쓰면 회귀 분석을 하고 싶으면 여기 리그레션이라는 걸 이렇게 그죠? 누르고요. 저희가 뭐 리니어 이 중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그 하셨던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CSV 파일 저희들이 방금 썼던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입값이 뚝 들어오죠. 마치 뭐 엑셀처럼요. 이 상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누르고요. 이 변수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셉트가 이거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p 값이 0.001보다 작다. 그래서 이건 곧 유의하다는 거죠. 우연일 확률이 적다는 거니까 되게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연일 확률이 그죠? 작다니까 이제 유의하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 잠업이라는 걸 한번 다운로드 오픈 소스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너무 뭐 좀 많은 주제를 짧은 시간에 제가 빠르게 하느라고 뭐 이해가 어느 정도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천천히 좀 더 이제 다양한 예제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기회가 또 이제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좀 이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